너네 내가 놀기만 할 줄 알았지? 스롬보시스 혈전증입니다. 이 혈관 내의 혈액은 응고된 상태로 종종 혈류 폐쇄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혈액 응고 덩어리를 우리가 스롬보스, 혈전이라고 합니다. 발병 기전으로 혈전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발성 요인으로는 엔도셀리알 인주어리에서 내피세포의 손상이 있고요, Alteration in Normal Blood Flow에서 혈류의 정지, 또 혹은 우리가 와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Hypocoagulability of the Blood에서 이 혈액의 과다 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 스롬보시스를 유발시키는데, 이것을 소위 우리가 비르효 트라이에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전증의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도셀리알 인주어리,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입니다. 내피세포 손상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트 인플루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혈전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의 활성화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빠른 혈액 흐름에 의해서 혈소판 부착이 쉽지 않은 이런 심장이나 동맥 순환계에서 혈전이 형성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나 축상경화증, 이러한 조건에서 이 내피세포의 어떤 물리적인 소실, 이런 것에 의해서 혈전이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피세포 손상이 아주 중요한 팩터이긴 하지만 혈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내피세포 손상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항혈전 혹은 항혈전 효과의 균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소적으로 응고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lteration in Normal Blood Flow에서 정상 혈류의 변화입니다. 이 혈관 내를 흘러가는 혈액의 정상적인 혈류를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해서 층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층류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중앙부에서는 가장 빠르게 흐르고요, 내피세포에 가까워질수록 혈류가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 혈류의 변화가 생기면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고요, 그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혈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혈류의 변화에는 크게 혈액의 터뷸런스 해서 와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타시스에서 정체,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와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맥 쪽이나 심장 어떤 혈전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스타시스 정체 같은 경우에는 정맥 혈전에 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와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심근경색이라든지 혹은 유마티스 심장 질환 같은 거, 그다음에 축상경화증, 이런 곳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요. 정체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의 점도가 되게 높아진다든지 시크셀 아네미아에서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런 데서 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혈류 정체와 와류의 기전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층류를 방해해서 혈소판이 내피세포에 접촉하기 쉽게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혈액의 유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이런 활성화된 응고 요소를 희석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혈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응고 요소 억제제의 유입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혈전의 생성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피세포 활성을 촉진시켜서 국소 혈전 혹은 백혈구 부착을 초래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롬보시스 요인 중 세 번째로는 하이퍼코아귤러빌리티 해서 과대 응고입니다. 이 과대 응고는 혈전증 형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혈액 이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혈액 응고가 과다하게 일어나서 병적 혈전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종종 우리가 안티스롬보틱해서 항혈전성으로 병적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정맥 혈전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유전적인 원발성 장애와
후천적인 속발성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유전적인 원발성 요인에는 이 팩터 5라는 유전자의 뮤테이션 혹은 더 프로스롬빈 뮤테이션,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 뮤테이션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요. 또한 안티스롬빈 3라든지 프로테인 C, 프로테인 S와 같은 팩터들이 결핍되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후천적으로는 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행위 있죠. 이런 거라든지 심근경색증, 심방세동, 또 뭐 종양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약간 저위험 요소로는 심근염이라든지 신증후군, 흡연 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혈관 내에 혈전이 이렇게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혈전의 유관적인 소견인데요. 특히나 이제 동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빠르게 흐르는 동맥에서 형성이 돼서 혈전이 점점 커지는데, 이 주로 적혈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어두운 적갈색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혈소판이나 섬유소가 주로 있는 이런 회백색 층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라인즈 오브 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조직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층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붉은색, 분홍색, 붉은색, 분홍색 이렇게 해서 층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라인즈 오브 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짙은 색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아주 풍부한 층이 되겠고, 근데 옅은 색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과 섬유소로 주로 구성된 층으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층을 이룬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라인 오브 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혈액이 흐르는 부위에서 형성된 혈전을 얘기하는 것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전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초기 혈전이 제대로 제거되지가 않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과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프로파게이션인데, 이것은 혈전이 추가적으로 혈소판과 섬유소를 축적시키는 증식 과정이고요.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혈류의 와류 형상에 의해서 인접하고 있는 내피세포의 손상과 혈류 속도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혈관계 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걸 색전 형성해서 엠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디솔루션과 같이 용해되어 없어지거나 또는 섬유 조직으로 올가나이제이션, 즉 기질화가 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혈전 속으로 새로운 또 혈관이 형성이 돼서 혈류를 재개하게 되는 리캐널리제이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A번 그림에서 여기가 혈관벽이 될 텐데요. 혈관벽 안쪽이 뚫려 있고 그 적혈구라든지 혈구세포가 존재하면 되는 것인데, 내강 전체가 혈전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B번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원래 이제 내강입니다. 일라스틴이라는 그 내부 탄력소 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혈관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강 전체가 보시면 올가나이제이션 된 혈전으로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는 부분 있죠. 우리가 이게 뭐 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리캐널리제이션이 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맥혈전과 동맥혈전의 임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베이너스 스롬보시스, 정맥혈전인데요. 정맥혈전은 혈류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에서 주로 생기고요. 이 다리의 표층이나 또 깊은 정맥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다리 피하, 피상 정맥으로 몸에서 가장 큰 정맥인 세파노스 시스템에서 복제 정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정맥 혈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넓적다리 혹은
그 엉덩이 정맥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정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맥혈 정체 시에 호발을 하는데요. 침상 안정 중인 입원 환자라든지 거동을 못하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고요. 정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폐색전이나 경색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테리얼 앤 카디악 스럼보시스에서 동맥혈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육상경화증입니다. 그래서 내피세포의 어떤 연속성이 상실이 되고 비정상적인 혈류의 흐름과 주로 연관이 있는데, 이런 폐색적이고 경색을 잘 일으킬 수 있고요. 동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혈류량이 풍부한 뇌나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비장이 주요 표적 장기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맥혈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포스트모텀 클랏에서 사후 응고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검시에 보면은 정맥혈전과 좀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후 응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죽은 후에 생기는 혈액의 응고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거는 진짜 혈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분을 해야 되고요. 혈전에 비해서 혈관벽에 잘 부착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혈액 내에 적혈구가 침강되면서 두 층이 생기는데, 이 적혈구가 되게 풍부한 젤리 모양의 층이 하나 생기고요. 적혈구가 적은 위쪽 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킨 팻 어피어런스를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치킨 팻을 보이는 사후 응고의 소견을 여러분들이 육안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혈전은 동맥혈전과 정맥혈전이 있다고 했고요. 또 혈전과 사후 응고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내피세포 손상이나 또는 이 터블런스, 와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동맥혈전이고요. 스테시스, 정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정맥혈전이라고 했습니다. 동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대개 폐쇄성이고요. 동맥혈류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좀 부서지기 좀 쉽고 망상구조를 띠고 있는 반면에, 정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폐쇄성입니다. 또 정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흐르는 정맥혈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적혈구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적색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동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그레이하고 화이트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동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동맥벽 쪽에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는 반면에, 정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벽에서 좀 떨어지기 쉬운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동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심장 쪽으로 향하여 혈류의 반대로 가는 레트로그레이드 디렉션 방향으로 증식하는 반면에, 정맥혈전 같은 경우에는 혈류의 흐름 방향으로 증식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차이점은 동맥혈과 정맥혈의 속도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후 응고는 부검 시에 이 혈전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혈전과 사후 응고를 비교해 보면, 혈전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지만 부서지기 쉬운 반면에, 사후 응고 같은 경우에는 두 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젤리 형태를 띠거나 혹은 치킨 팻 상층액을 갖추고 있습니다. 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층을 이루는데, 아까 라인 오브 잔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층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사후 응고는 그 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혈전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붙어 있게 되어 있지만 사후 응고는 벽에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동맥혈전과 정맥혈전, 그리고 혈전과 사후 응고는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인데요. 한국말로는 파종 혈관 내 응고라고 합니다. 원인은 대부분 폐혈증이 원인이지만요, 급성 백혈병이나
암의 전신전이 급성 췌장염 같은 것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거의 한 50% 정도는 상과 합병증에서, 한 33% 정도는 진행성 암종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이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전신적인 이 스롬빈의 활성과 연관돼서 이 미세 순환 내에 퍼져 있는 섬유소 혈전이 급성 또는 자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광범위한 섬유소 혈전들은 뇌라든지 폐, 심장, 신장에서 광범위한 순환기능 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 온몸이 미세혈관에 미세한 혈전이 생기면 혈장 내에 있는 응고인자라든지 혈소판을 전부 다 과하게 소비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인자가 더 이상 안 남게 돼서 이 출혈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컨숨티브 코아귤로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초기에는 단순한 다발성 혈전으로 나타나지만 지속하게 되면은 헤몰로직 스트로크라든지 하이퍼볼릭 샥 같은 심각한 출혈성 병변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